마지막 주제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개혁신당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항상 해야죠.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지금 양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 격차가 계속해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년 8개월 만에 지지율 40%대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33%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양당의 지금 지지율 근데 교수님 민주당 지지율이 의외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오는 분위기가 있어요. 33%라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네. 뭐 워낙 또 개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여튼 극성 지지층들이 여론조사도 많이 응하기 그쵸. 때문에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번에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냈어요. 불공정 공천 이런 논란이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뭘 믿고 마이웨이를 할 수가 있을까? 이 도대체 친명들이 세우고 있는 전략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기사를 이번에 하나 썼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냐? 친명 쪽에서는 대처법이 3월이 오면이라고 하는 전략이래요. 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속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는 일단 공천 파열음을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들은 시끄러운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잊을 거다. 지금만 이렇게 막 언론들이 막 띄우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3월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본격적으로 총선에 투표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선거 바람이 부는 것이다라고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 니네들이 나 안 찍고 배결하는 뭐 이런 그렇죠. 이런다 네. 이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2016년 선거만 해도 그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네네. 되게 그 공천 파동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경선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건 맞아요. 저만 해도 뭐 경선 과정 자세히 지켜본 적이 별로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런데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되게 크게 나잖아. 그러면 그거를 갖고 이제 기억했다가 심판을 해요. 2016년도 그래서 우리가 일당을 뺏겼고 2020년은 말할 것도 없죠. 2020년 총선은 지역구 공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파열음이 많이 났었고 심지어 그 비례대표 거기서도 뭐 한성교 사태로 대표되는 그 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누굴 보냈더니 지 마음대로 해버린 그렇죠. 이런 초유의 일. 그래갖고 원유 처리 가가지고 그걸 다 그렇죠. 정리를 했던 기억나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눈물 흘리고 그때 예. 막 한성교. 이러니까 이게 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론 다른 요인들 많이 있었지만 네네. 우리가 공천 파동으로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180석을 내줬고 그 바람에 우리가 4년 동안 진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정권 교체 되고 나면 뭐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국회가 힘을 가지면 얼마나 무서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라는 이 사실을 까먹을 정도로 국회 힘이 무섭더라고요. 모든 거를 다 막고 그렇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뼈아픈 실패가 실패가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천을 잘하는 뭐 그런 그때 실패가 민주당의 미래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맞아. 우리의 실패가 그래 바로 내가 이 말을 날했어. 그만하시고 싶은 중간에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말이 네.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네네. 역사는 어쨌든 먼 미래도 먼 과거도 아니고 가까운 과거에 벌써 벌어졌던 일들이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엔 재현되는 일이 높습니다. 야,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네. 우리 유창훈 판사를 갖다 막 영웅으로 지금 영웅이라고 찍혔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미래를 봤다. 네, 미래를 유창훈이가 미래를 갔다 왔다. 네. 그때 구속을 안 시켰던 게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거다. 심지어 조국을 네. 구속 안 시킨 판사도 지금 뭐 뭔가 이렇게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다. 표 갈라먹기 선고안이 있어서. 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당시 이제 저희의 분위기도 생각해 보면 총선 패망의 기운이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모든 게 다 조작됐다. 맞아, 부정. 근데 지금 개딸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개딸이 그러고 있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어떻게 앞서 나갈 수가 있냐? 네. 이거는 지금 언론사들과 여론조사가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개딸들이 지난 2년 동안 뻑하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얼마냐고 지지율 얼마냐 이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걸 감안하면 그러니까요. 참 불리한 여론조사를 이렇게 뒤집는 거는 참 가소롭죠. 근데 제가 이번에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이거 진짜 정확하다라고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퀴즈 한번 제가 내볼게요, 교수님. 네.
개혁신당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에 한국갤럽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체 지역으로 했었을 때는 지난주와 똑같이 3%예요. 네. 폭망 수준이죠 사실상. 그러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은 몇 퍼센트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교수님? 참고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번에 19%가 나왔습니다. 네.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습니까? 원래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런 거를 객관식으로 내던데 네. 이게 좀 주관식으로 찍으라니까 참 갑갑한데 제가 보기에 3%도 안 나왔을 겁니다. 3%도 안 나왔다. 정답은 빵 프로입니다. 아, 아예 빵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아. 녹색정의당 빵 프로, 개혁신당 빵 프로, 진보당 빵 프로. 야 우리나라에서 빵 프로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 호남 분들이 대구에도 많이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하긴 개혁신당은 지지층이 딱 어떤 지역 기반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아예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이 맨날 자랑하는 자기 청년 지지층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뭐죠? 아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2024년 2월 다섯째 주예요. 27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완전 최근인 겁니다. 네. 바로 지난주인데 아니 뭐 수치가 안 적혀 있길래 네. 이건 뭐 어떻게 된 건가 싶었더니 진짜로 빵 프로가 나온 거예요. 빵 아무도 프로. 안 찍었어요. 빵 프로. 정말 이럴 수도 있나 봐요. 진짜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0.1 정도는 찍혀야 되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머저리라도 그건 받아야 그 정도 받지. 사실 제가 저를 대상으로 해도 몇 프로 나오죠 저희 나가도. 나오지 않을까 우리? 그래도 네, 그럼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구 계시죠? 대구 계시면은 뭐 저분들만 저희 찍어줘도 진짜. 0. 몇 프로는 나올 텐데.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준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김종인 같은 경우는 이준석 티켓이 나가면 된다 했는데 티켓은 빵 프로거든요 지금. 이준석에게 이준석은 전국이 모두 험지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역구 나오면 솔직히 필패입니다. 필패. 어딜 나와도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뭐 3등이 뭐 뭐든지 그러니까 3등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스 3선 중진의 그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비례대표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확실한 방법은 아닌데 비례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안 그래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가 나오는 게 김종인을 데리고 온 게 김종인이 워낙에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4선.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정치 인생 끝난다. 그래서 김종인을 데려온 것 자체가 김종인이 이런 식으로 판을 깔아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준석이가 딸려 들어가서 비례 이번에 자기한테 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김종인을 데려온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준석이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비례대표 한 번도 옵션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까지도 자기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비례로 나갈 일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준석이가 비례로 나가면 정치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준석 정도면 비례 받을 것이다. 자기가 자기한테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이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하는 걸 봐서는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비례로 나갈 것인가. 뭐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세가 약하니까 내가 당 대표로서 전국을 돌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비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결국에는 이준석이가 비례로 갈 것이다. 네. 비례 1번은 그러면 허은하한테 줄까요? 비례 그건 아니지 않나? 양자는 또 지역구 나가는데 양양자 지역구 가죠. 비례 1번 누구로? 없어요. 오 비례 1번이 없구나. 누가 가져갑니까 교수님? 허은하 가져가지 않을까요? 허은하가 근데 허은하가 가져가면 유호정이나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유호정이나 류호정도 근데 분당 나가니까 양양자가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허은하 정도면은 옥지원 허은하 대 옥지원 이준석의 선택은 누가 될까요? 허은하 정도면은 현역 의원이니까 현역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신당에서는 더구나 그런 분들은 지역에 나가라는 아마 압력이 정상적일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사실 어디 나가는지가 옥지원, 없으니까. 옥지원이 뭔가를 약속받고 온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와, 그럼 진짜 엄청난 소름인데요. 옥지원, 야,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진짜.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럼 우리 허은하는 또 다시 팽당하는 겁니까? 뭐 옥지원한테? 저는 팽당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옥지원, 야, 근데 옥지원은 있잖아요. 이 개혁신당 지지층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요, 별로. 그렇죠. 네, 특히 젊은층은 더 싫어해요. 그렇죠. 누가 옥지원을 좋아할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옥지원처럼 이렇게 그게 뭐 자기 위치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우리 되게 싫어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옥지원이 과연 옥지원을 1번을 비례 주면서 허나는 또 팽당하고. 무슨 놈의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믿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1번 옥지원, 아니, 2번 이준석. 옥지원은 아니. 정말 가슴이 옥지원은 아니고 네, 굉장해질 그러니까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좀 네임드 있잖아. 네임 네. 여자 네임드 중에서 정치에 아직 발 들여놓지 않은 사람을 모셔와서. 그렇죠. 그래 모셔야죠. 교수님 지금 보시기엔 허나는 아예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네요. 아니, 허은하로 하면은 그나마 폭망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 그래서 네. 아니 지난번에 이제 네.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뭐 그때 비례 세석 없고 거의 폭망했었어요. 그렇죠. 국민의당도. 근데 왜 그랬냐면은 국민의당의 1번이 누구였냐면 그 간호사. 아. 동산병원에서 만났던 간호사. 아. 의사도 아니고 그냥 뭐 간호사 차별하는 건 아닌데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간호사. 정체와 전혀 상관이 없던.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 이런 글을 썼었어요 블로그에다가. 그러니까 최소 안철수 정도 되면은 이번에다가 이국정 의원 정도, 이국정 의사 정도는 넣어야지 이게 뭔가 좀 사람들이 구색이 좀 맞죠. 사람들이 좀 표를 줄 수가 있다. 근데 일본 그 최양숙 간호사인가 뭐 그런 분하고 2번도 이번은 누구냐 그 뭐 걔잖아 그 권은희하고 막 이철텐가 뭐 있잖아. 뭐 그런 자기 측근들 해갖고 그래갖고 안철수가 포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뭐 이준석이 누구랑 친하지 주변에 친한 사람은 없나? 없죠. 없지. 네. 아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네, 내가 남의 당 걱정을 왜 하냐면 퇴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네. 개혁신당 비례 순번이 난 너무 궁금해.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훨씬 궁금해. 이준석은 왜냐하면 이준석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마라고 하는 모든 일을 그렇죠. 할수 있어요. 이재명급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과 네. 이준석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네. 궁금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